네,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한기 콘서트를 듣는 입장이었다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또 디지스트 안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초반에 제가 임용되고 초반에 왔을 때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내에서 세미나를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후각융합연구센터 문재일 센터장님이 하고 계신 그 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주로 이제 이 후각을 모사하는 하드웨어, 특히 이제 센서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뭐 아이러니하게 뭐 후각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조인이 된 건 전혀 아니었고, 이게 필요하니까 이제 해 보자 이래서 이제 전혀 저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같이 연구를 어 해 보다가 쪼금씩 알면서 발전해 가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고요. 특히 지금 본의 아니게 제가 세미나를 해서 강제적으로 끌려온 예 학생분들이, 저희 연구실 학생분들이 많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되게 계속 디벨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 못하고 연구가 진행된 부분도 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때마침 또 지금 인공지능이나 이런 AI 기반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기술들이 정말 같이 접목이 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디지스트가 갖고 있는 되게 강한 강점들이 이렇게 융합돼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도 이게 후각 모사를 위한 전자소자 응용이라는 부분으로 소개를 좀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어떻게 또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 한기 콘서트 여러 번 이제 들어와서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가 너무 다르고, 뇌과학과 학생분도 계시고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학생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되게 다양해서 일단 중요한 컨셉이나 중요한 개념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 연구실이 후각융합연구센터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왔는지를 어떻게 보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레이저 프로세스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빛을 이용한, 빛이 흡수가 일어나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로스가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고, 그런 열 관련된 광열 같은 현상이죠. 그런 현상들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다양한 물질에 적용을 해 보거나, 뭐 2 차원 물질, 또 그다음에 이제 메탈 오르가닉 프레임워크 같은 물질들도 이제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금속 산화물 물질, 거기에 이제 실리콘이랑 저메늄 같은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그런 물질들, 다양한 이런 물질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중 하나가 이제 보시면 이제 오감 증강이라고 해서 후각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제뿐만 아니라, 이 지금 센터뿐만 아니라 휴먼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도 이제 이 코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맡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게 계속 디벨롭이 됐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펄스 광원, 레이저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국부적으로 열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의 이그젬플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런 로직 소자나 아니면 로직-온, 로직-같이 적층 구조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고온이 필요한데, 고온이 필요한데 또 어떤 부분은 고온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발생하면 안 되는 이러한 디바이스에 레이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 되게 찰떡궁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펄스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머티리얼과의 인터랙션 시간도 짧아지니까 고온의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금방 식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라섹하는 눈 같은 데에서 수술하는 것도 이제 femtosecond 레이저를 통해서 보면 투명한 부분에 흡수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구현해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반도체 공정 쪽에 응용하는 연구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러한 거에 또 어떻게 보면은 서멀 버젯 유형 기판, 플라스틱 기판이 이제 플라스틱
그 멜팅 템퍼레처가 낮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온의 공정을 쓰면서 기판에 이제 데미지가 없는 이런 부분들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뉴로모픽 소자라든지 차세대 저전력 소자 관련된 연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후광모사 전자 소자에 응용을 한 사례들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순서인데요. 이렇게 순서를 잡은 이유는 약간 어떻게 보면 발전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후각모사 처음에 이제 이런 이제 과제를 시작하고 제가 이제 후각 쪽을 맡았기 때문에 이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용어들이 막 혼재되어서 막 출판도 되고 발표가 됐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가스 센서라고 하는, 근데 이 가스 센서를 어떤 사람들은 E-nose라고 표현도 하고 또 어떤 요즘 들어서 나오는 출판되는 논문들을 보면 단일 가스 디텍팅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올팩션 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들이 막 되게 혼재돼서 쓰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하고자 요렇게 지금 구별을 해 놨습니다. 일단 가스 센서라고 하면은 1대1 반응을 유도하는 센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 모레큘, 특정 가스를 특정 센서를 잘 디자인해서 잘 센싱하는, 예, 어떻게 보면은 1대1 반응을 유발하는 센서가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1대1 센서 반응 센서가 아닌 이제 이 사람의 후각을 좀 더 모사하는 이렇게 약간 바이올로지컬하게 앞서서 많은 연사분들이 되게 연사 그 얘기들을 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후각 모사를 진짜 모사하는 이런 이노즈 같은 아티피셜 올팩토리 시스템을 구현하는 부분을 확장하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될 거고 끝나지 않은 어떤 문제점, 우리가 계속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감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도 갖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오감을 모방하는 디바이스 소자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많이 바뀐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런 시각과 이 청각 같은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센서가 이제 미믹을 하는 거고 사람의 귀와 이 눈을 모사를 하는 거죠. 뭐 이제 센서 같은 경우는 레코더, 그다음에 오디오, 이게 서로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되는 거죠. 기록하거나 출력하거나. 이것도 눈도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그 뭐지 기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출력하거나 하는 요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시각과 청각을 모사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디바이스들이 일상생활에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표준화 같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이 청각 같은 경우는 이제 주파수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이제 가천 주파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 바이브레이션에 대한 이 컨트롤 같은 부분들을 잘 해서 우리가 기록도 하고 출력도 하는 요 시스템을 이제 구현해낼 수 있었고 또 이제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이 색을 구별하는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색 좌표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색 좌표 안에 있는 색이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모든 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더 생생한 TV 아니면 고화소의 고화질의 어떤 그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낼 수가 있고 요즘 더 나아가서 이제 눈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보는 3차원적인 두 개의 눈의 정보를 합치면 우리가 뎁스 프로파일도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3차원 이미지까지 구현해내는 어떻게 보면 홀로그래피까지 지금 진화하고 있죠. 네. 하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후각, 뭐 촉각도 있고 미각도 있지만 이러한 감각은 여전히 지금 개발이 되게 미진하고 특히 후각은 더 특히 개발이 미진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앞서 이미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단 표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미각도 뭐 쓴맛, 단맛, 짠맛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고 촉각도 보면은 이 촉각 리셉터들이 한 4-5 개를 통해 가지고 촉각 프리퀀시에 따라서 반응하는 부분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칠게 부드럽게 느끼는 부분에 대한 이유들을 이제 알고 있는데 이 후각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발전되는 속도가 느리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가 요즘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물을 만난 거죠. 그래서 되게 폭발적으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각은 예전부터 생물학적으로는 노벨상도 많이 받고 상당히 이제 연구가 많이 됐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미지의 부분들도 많이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연구를 빨리 하거나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후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생존에 관련된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오염, 환경 오염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또 이렇게 좀 톡식한 이런 물질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주는 어떻게 보면은 오염물질 디텍션에 대한 가스 센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각과 같이 멀티모달하는 형태로 또 시각도 어떻게 보면은 멀티모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감각들이 더해져서 되게 우리가 즐겁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향도 보면은 되게 이제 향수를 우리가 뿌리는 부분들도 되게 기분 나쁠 때 어떤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 더 이제 복잡하게 만드는 기능들 중에 하나가 이 기억과 감정에 또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각의 어떻게 보면 되게 고차원적인 기관, 기능 아니면은 또 되게 중요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후각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임팩트를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후각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같이 뭐 카메라나 아니면은 리코더처럼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제 첫 시작 포인트는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보면은 요런 생존과 관련된 이런 위험한 물질을 센싱하고 디텍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성도 크고 그래서 이게 좀 잘 발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 이노즈라는 센서는 지금 1964년인데 되게 옛날부터 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프로토타입으로. 그리고 이거는 저는 잘 몰랐었는데 하도 후각 유형 연구센터의 향기 콘서트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미 여기 이 논문과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고 우리가 이제 향을 느낄 수 있는 이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부분이고 저도 이를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 속에 이제 이 물질들이 들어가면 리셉터와 반응을 하고 이 리셉터가 주는 시그널이 이런 이 벌브 쪽으로 가게 돼서 이 벌브가 어떤 또 조합적인 코딩을 통해서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이게 뇌랑 연결돼서 뇌 쪽에 기억과 향을 구별하는 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그리고 또 기억과도 관련되는 이런 이제 단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배우게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가 어떤 뭐 AI의 프로세스랑도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센서랑도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적인 부분들도 관련돼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융합하기 좋은 연구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한번 그래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요 가스 센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랑 연구를 할 때 처음에 후각을 연구했지만 가장 드는 의문이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향기 물질에 대해서 센서가 반응하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향기를 위해서 디자인을 할 수도 없고 센서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이런 안 좋은 물질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서바이벌 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이 위험한 부분에서 이제 좀 멀어지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을 좀 만들어 보고자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특정 가스 모레큘을 우리가 딱 정해 놓고 얘에 맞는 센서를 디자인하는 거는 상당히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센싱을 하게 된 거는 이제 NO2에 대한 부분만 보고 이제 센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2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또 타겟 가스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건강과 되게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NO2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레인지가
적은 농도, 또 초저 농도에 대한 부분들이 디텍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할 때 밖에서 들어오는, 여전히 우리는 이제 이런 화석 연료를 떼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특정 환기구로 바로 들어온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농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퇴행성 뇌질환이랑도 관련돼 있다고 보고가 돼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NO2에 대한 농도는 큰 워크스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농도를 대충 알 수 있는데, 그거는 공간적인 정보지 특정한 우리가 순간적인 시간에 대한 정보나 특히 이제 차 안에서의 어떤 이런 정보들은 이제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NO2에 대한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공간적인 정보는 사실 되게 NO2 농도가 낮다고, 예, 평균적인 값을 이제 알 수 있으니 우리는 이제 순간적인, 그리고 공간에 좀 그 제약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센서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가스 센서 같은 이런 1대1 반응을 하는 센서들은 다양한 타입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센서를 만들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로 뭐 옵티컬한 부분, 이거는 이제 빛을 이렇게 쏴서 각각의 모레큘들이 흡수를 하는 파장대역들이 있는데,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흡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디텍터에서 도달하는 라이소스의 양이 이제 줄어들겠죠. 이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센싱을 하는 옵티컬한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서페이스 어쿠스틱 웨이브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바이브레이션 같이 이제 웨이브를 이렇게 표면파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 파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위아래 높낮이가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이제 레조넌스 픽이라고 하는 공진, 우리가 되게 하이픽이 뜨는 그 순간의 프리퀀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스가 와 가지고 달라붙거나 반응을 하게 되면 그 픽들이 조금씩 시프트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디텍팅해서 하는 요 SAW 방식의 센서도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전해질을 이용해서 전해질의 어떤 특정 가스가 반응을 하게 되면 일렉트론과 이 아이온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전해질로부터의 케미컬 리액션을 통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요 원리를 이용한 뭐 이런 전기화학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도 사람들이 이런 원리도 좀 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줄 히팅이나 이렇게 뭐 휘스톤 브릿지 같은 그런 회로에서 이 코일을 이렇게 열적인 부분으로 주게 되면 여기 촉매 반응을 통해 가지고 반응을 이제 가스랑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항이 바뀌고 전기적 특성이 바뀌는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요런 촉매 반응을 이용한 요런 센서 같은 것도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센서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케미 리지스티브라고 해 가지고 어떤 물질과 이 가스가 반응하면 일렉트론을 뺏거나 일렉트론을 줄 수 있거든요. 산화 환원 반응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렉트론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캐리어가 늘어나니까 배리어가 낮아지고 그걸 인해서 좀 커런트가 바뀌고 하는 요런 정기적인 특성을 바뀌는 요런 케미 리지스티브한 타입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답은 지금 뭐가 베스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럼 이제 기준을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진행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런 센서로 이제 놓고 보게 되면 저희는 이제 일단 타겟을 직접도가 되게 높아야 된다. 그게 결국은 간단해야 되고, 그리고 상온에서 좀 동작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타겟을 했어요. 당연히 센서기 때문에 센시티비티, 뭐 셀렉티비티, 그다음에 다시 이제 원복을 해야 되는 리버시빌리티, 그다음에 또 반응도 빠르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센서가 가져가야 되는 특징이지만, 특히 이제 심플하고 그리고 파워를 적게 먹을 수 있는, 이 파워를 적게 먹는다는 거는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른 요소들이 많이 빠져도 되는 그런 이제 센서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타입 중에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된 타입은 이런 좀 케미 리지스티브한 가스 센서 타입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른 것들은 막 라이소스도 필요하고 전해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촉매 같은 경우는 피스톤 브릿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필요한 부분이라 상당히 이제 벌키해지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습니다. 아까 같이 키 피처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에 만족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케미 리지스티브한 가스 센서는 상당히 좀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타입으로 가스 센서들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뭐 금속산화물, 그다음에 이
트랜지션 메탈 칼코게나이드라고 하는 이제 2D 물질,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2D 물질, 그 다음에 뭐 CNT나 그래핀 같이 카본 계열, 그 다음에 컨덕티브 폴리머를 이용한 폴리머 타입의 어떤 그 액티브 레이어를 이용한 부분. 그래서 이제 산화하는 반응을 유도해서 이 일렉트론의 개수를 막 이제 반응에 따라서 바꿔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저항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물질의 특성상 이제 센시티비티가 좋지 않은 겁니다. 예. 아까 다른 타입에 비해서. 그리고 반응도 좀 느리고 리커버리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붙었던 애가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반응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좀 느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저농도의 이제 농도가 이제 낮아질수록 반응이 빨라지는, 여기가 이제 되게 비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이쪽을 좀 타겟해서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강하게 본딩이 일어나면 이 물질과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리버서블이 좋지 않아요.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반응도 좀 빠르게 하거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멀 소스나 라이 소스가 추가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리팅을 통해서 액티브 에너지를 이제 이런 열로 주고 이런 액티브 에너지를 받아서 좀 더 표면에 잘 달라붙는다거나 아니면 잘 떨어진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외부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탈옥사이드나 이런 상용화된 센서를 보면은 처음에 좀 온도를 높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도도 좀 느리게 되고 결국 이 줄 히팅이라는 거는 에너지 효율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마치 이제 백열 전구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필라멘트가 흐르면 빛이 나오는데 거기서 열이 나오는 저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파워적인 부분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렇게 소스가 있어야 뭔가 리액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같이 그런 부분들을 요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막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보고자 이제 고민을 한 게 지금 지금 요 세미나를 듣고 있는 저희 연구실 학생 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아이디어를 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였습니다. 시작은 사실 다양한 아이디어에서부터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폴리머 필름을 우리가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태우게 되면 얘네들이 타면서 카보나이제이션으로 해서 카본 물질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그래핀 옥사이드 같은 물질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핀 같은 전기 전도도가 좋은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전도도에 이걸 레이저 인듀스드 그래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레이저 인듀스드 그래핀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메탈 오게닉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물질이 또 하필이면 또 여기 이제 작용기들이 많이 있는 여기에 잘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코팅도 외부에 있는 이런 레이저 인듀스드 그래핀이 없는 부분에서는 코팅이 잘 안 되지만 이 레이저 인듀스드 그래핀이 있는 쪽에서는 많은 작용기로 인해서 이런 메탈 오게닉 프레임워크가 잘 달라붙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게 처음에는 뭐 패턴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메탈 오게닉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일렉트론들과 홀이 만들어져도 이게 잘 트랜스포트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항이 상대적으로 커서. 그게 이제 요 그래핀이라고 하는 이 물질, 레이저 인듀스드 그래핀과 이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가지니까 여기서 가스 모레큘이 올라와서 일렉트론이 만약에 생겨나면 얘네들이 빨리 빠져야 반응이 빨라지는 거잖아요. 이동을 빨리빨리 도와야죠. 빨리빨리 이쪽으로 뺀다거나 한쪽으로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이 레이저 인듀스드 그래핀이 해주면서 상당히 빠른 리스폰스 타임을 얻는 것도 확인이 됐고 더 나아가서 이 마프가 가지고 있는 이 다공성 구조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폐랑도 되게 유사한데요. 기공들이 많고 표면적이 넓으니까 이 가스 모레큘들이 되게 초저농도라고 하더라도 반응하는 특성을 저희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LIG 위에 이렇게 LIG를 하면은 이제 카보나이제이션 되면서 이렇게 막 이런 되게 복잡한 마이크로 스트럭처들이 랜덤하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코팅을 하더라도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코팅이 되고 이 코팅된 방막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NO2에 대한 센싱을 상당히 또 상온에서 잘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그 ppb 레벨의 농도에서도 빨리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센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선형성을 갖는 건데, 이 선형성이 상당히 우수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40에서 1 ppb 레벨에서도 상당히 좋은 리스폰스를 갖게 됐고요. 그리고 반응 시간 또한 10 ppb 레벨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은 뭐 16초에서 15초, 이게 상당히 빠른 시간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메탈 옥사이드 기반의 이 케미리지스티브 센서를 보게 되면은 분 단위로 이게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스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귀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빠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 센서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됐을 때 로우 ppb 레벨에서 0.168 ppb에서 15초 정도 되는 리스폰스 타임을 갖는 어떤 기록을 저희가 측정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이 NO2 센서에 대해서 저희가 센싱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게 된 거죠. 또한 뭐 VOC뿐만 아니라 다른 모레큘과의 선택성도 상당히 NO2 대비 NO2의 선택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이런 특성들도 저희가 측정을 해서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유형기판상에서 바로 그린 다음에 코팅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5mm 정도의 곡률 반경으로 구부려도 물질의 특성이, 전기적 특성이 잘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상당히 로버스트한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기판상에서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더라도 물질들이 이렇게 왜곡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적은 거죠. 이게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기판상에서 바로 만들고 거기서 바로 코팅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워낙 얇은 망막들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일 모레큘을 가지고 타겟하면 사실 그 논문 쓰기 상당히 좋습니다. 연구하기도 편해요. 왜냐면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왜냐면 NO2라는 가스 모레큘이 딱 정해져 있고, 그거에 있어서의 반응을 우리가 이게 정기적이나 재료적인 관점에서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하나의 가스에만 이제 잘 반응을 하는 센서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워낙 지금 많이 나와 있고 상용화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아티피셜 올팩토리 센서를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파급력이 클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시면 그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 메커니즘인데, 결국은 이제 이 향기 물질들이 리셉터와 반응을 해서 어떤 시그널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걔네들이 이제 이 벌브 쪽으로 들어가서 특정한 벌브와 시그널을 이제 뇌랑 연결짓는 요런 하나의 프로세스를 갖게 되는데, 이게 되게 반응이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붙어서 A 플러스 B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C라는 형태의 새로운 시그널을 또 만들게 되고, 이게 너무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게 되면은 컨비네이셔널 리스폰스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모레큘이 하나에만 달라붙으면 참 좋은데 이게 여기도 달라붙고 여기도 달라붙어서 어떤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향기 물질은 또 다른 특정 리셉터에만 반응하면 좋은데 뭐 이렇게 이상하게 또 반응을 하는 거죠. 3번도 그렇고 4번, 5번째 뭐 이렇게 향기 물질이 하나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리셉터들과 반응을 하는 거가 참 이제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1대 다 대응에 해당하는 센서를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요런 컨비네이셔널한 코딩 때문에 사실 장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400개 정도의 상대적으로 작은 리셉터가 많게는 뭐 1조 개라고 하는데 뭐 엄청난 많은 향들을 구별해 내는 거죠. 예. 이런 컨비네이션한 조합들 때문에 만약에 1대 1이었으면은 400개 리셉터였다면 향을 400개 정도밖에 구별을 못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착안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 같은 경우는, 개 같은 경우는 더 향을 잘 구별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요 올팩션에 대한 부분이 뭐 그 40배 정도 더 많다,
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보면은 분포되어 있는 에어리어인데 사람은 요 2cm 스퀘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부분의 올팩토리 리셉터들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는 더 많은 영역에서 올팩토리 리셉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한다고 저도 이제 배워서 잘 이제 요것들을 모사하면서 센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주는 힌트는 뭐가 되냐면 작은 면적의 이 다수의 리셉터가 아까 같이 컨비네이션한 코딩을 통해 가지고 향을 구별해내면 우리가 다양한 향들을 또 구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NO2 센서 같은 경우는 싱글 모레큘을 통해서 하나의 센서로 디텍팅 하는 거예요. 하나의 특정 타겟만 잘 구별을 하면 되는 센서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한. 근데 점점점 이제 이 센서의 개수들이 늘어나면서 특정한 모레큘이 아닌 이런 컨비네이셔널한 코딩을 잘 전략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구별할 수 있는 향들의 숫자가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따져가게 되면은 해상도랑 어떻게 보면 관련돼 있는 좀 더 많은 컨비네이션의 조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패턴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센서들이 좀 나오기가 어려운 게 직접화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직접화. 아까 같이 2cm 이 스퀘어 센티미터죠. 이 스퀘어 센티미터 안에 400개의 리셉터와 같은 그런 센서의 개수를 넣기도 되게 이제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직접화 공정이 가능한 그런 과연 센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한 연구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낸 부분은 또 레이저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레이저는 아까 같이 이제 LIG를 통해서 마프를 코팅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이 프로세스를 저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거든요. 레이저의 이 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캔 스피드를 이용해서 에너지의 크기를 좀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이 센서들이 다종의 센서로 바뀌게 됩니다. 예. 앞서 이제 그 바이오로지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신 이제 연사님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진짜 이게 생물학적인 리셉터를 길러서 그걸 코팅해서 진짜 사람의 후각을 모사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시는 교수님도 이제 계셨죠. 앞선 연사분들 중에선.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특히 이제 바이오 물질들을 잘 쓰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그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물질들을 기르고 잘 그 단백질이 무너지지 않게 잘 만들고 보존하고 그리고 이 이노게닉 물질 안에 코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쓰게 되면은 되게 복잡해집니다. 공정들도 복잡해지고 뭔가 이렇게 주변에 컨트롤해야 되는 요소들도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안정적인 물질인 이런 무기 물질, 이노게닉 물질들 위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륨이라고 하는 도판트를 머금은 폴리미드를 이제 액상에서 스핀 코팅해 가지고 쓰는데 그 액상 물질을 같이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근데 넣어준다고 이게 도핑이 되는 게 아니라 열적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액티베이션 정도를 달리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 이 에너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도핑이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스키매틱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에너지 파워 대비 픽셀 퍼 인치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그 오버랩 되어 있는 그러니까 레이저 프로세스에 대한 컨디션인데 레이저 프로세스 컨디션을 다르게 하면 이거 보면 저항이죠. 이렇게 저항에 대한 정도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물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작게 만드는데 하나하나 프로세스할 때마다 다른 센서가 되는 거죠. 장점은 직접화가 되게 가능한 거고 단점은 뭐가 있냐면 특정 향기 물질을 리셉터가 반응하는 그 메커니즘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따라한 것은 아니고 모사 정도 한 거죠. 예. 특정 향기 물질이 어떤 바이오로지컬한 그 단백질 리셉터를 통해 가지고 반응을 하게 만들려면 되게 아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정확한 기작은 아니지만 그런 기작을 따라하게 되는 저희가 다종의 센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흉내내려면 상용화된 센서를 가지고 흉내내려면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게 지금 메탈 옥사이드 기반 플러스 다양한 타입의 센서들인데 하나하나 모듈을 팝니다. 팔아서 이렇게 PCB 보드에 꼽아 가지고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센서 어레이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벌키합니다. 되게 크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센서 개수를 늘리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센서 개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향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조합을 찾아내는 개수의 한계가 있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400개의 리셉터로 많은 향을 구별해내는 진짜 사람의 코에 버금가는 그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은 이제 직접화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후각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가능한 정도를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하나하나의 물질에 대한 컨센트레이션,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달라지고 특성이 달라지는 거를 이용해서 지금 후각연금 연구센터나 연구과제에서 쓰고 있는 이런 8, 9종의 향기 물질을 과연 어느 정도로 잘 구별해낼 수 있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향기의 개수가 넘버 오브 가스잖아요. 가스 숫자가 막 10개, 20개 이렇게 간 지금 연구들도 별로 없어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9개, 10개 사이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레큘러 시뮬리티가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잘 구별하는 이런 센서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고, 이거를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신호 처리를 통해서도 더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센서를 통해서 시그널을 얻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비슷하거나 구별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도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잘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기법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면 97%까지도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벌브 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그널을 처리하는 쪽을 이제는 AI가 잘 담당을 해 주면 센서에서 구별하기 힘든 부분에 서포팅을 해 주는 역할을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아무리 그래도 신호를 처리를 하려면 신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신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잘 또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컨셉은 이 직접화를 하기 위해서 레이저 프로세스를 통해서 서로 다른 센서 플랫폼을 단일 직접,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른 센서를 한 번에 만드는 이 원 스텝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 향기를 구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결과고요. 요즘 이런 그 예전부터 이렇게 어레이를 이용해서 센싱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좀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쉬운 프로세스에 단일 직접화가 가능하고 룸 템퍼레처에서 좀 효과적인 그 향을 구별하는 요런 게 이제 인상적이어서 좀 논문까지도 잘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컨셉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저를 쓰는데 저희 연구실은 레이저를 많이 쓰니까 레이저의 장점은 열 처리를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패브리케이션 반도체 공정으로 이런 센서 어레이를 만들려면 하나의 패턴을 한 다음에 프로세스를 하고 또 그 패턴을 프로텍션 한 다음에 다른 쪽을 열고 또 공정을 하고 하는 순환적인 공정을 엄청 많이 반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레이저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LIG라고 하는 폴리미드 상태의 세륨을 도핑해서 만드는 센서와 좀 다르게 이거는 이제 메탈을 이용하는 겁니다. 메탈을 이용하는데 메탈에 공기 중에 열을 주면 산화가 일어나죠. 옥시전이랑 반응을 하니까. 이 되게 신기한 거는 메탈은 금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메탈이 산화가 돼서 메탈 옥사이드가 되면은 밴드갭이 열리는 반도체 물질로 바뀝니다. 이 반도체 물질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도체와 부도체 사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 가능한 어떤 그 물질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메탈은 컨덕티비티를 아무리 낮춰봤자 많이 낮출 수도 없고, 그죠? 애초에 워낙 캐리어들이 많아서. 그리고 부도체 같은 경우는 너무 캐리어가 없어서 이거를
컨덕티브하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데 반도체 물질은 그 중간에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캐리어 농도를 높이기도 할 수 있고 낮추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튜닝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을 이제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 메탈을 산화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메탈들이 있습니다. 틴, 크롬, 텅스텐, 징크, 타이, 골드. 그죠? 상용화되어 있는 메탈 옥사이드 기반의 센서들도 이런 틴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텅스텐 옥사이드 같은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팔아요. 대신 물질 자체를 이렇게 메탈 옥사이드로 해서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메탈을 이렇게 해 놓고 레이저 조건들을 다르게 하면은 이 산화되는 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옥시전과 반응하는 정도가 다 다르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 물질의 프로퍼티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달라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옥시전 베이컨시를 컨트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옥시전과 반응하는 정도를 다르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파일, 밴드갭도 달라지고 특성이 달라지는 물질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요렇게 다양하게 이제 어레이를 구성해서 만들게 되면 각각 하나하나의 센서들이 다 다른 센서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가스를 여러 가지 가스 아까 같이 그 향기 물질들을 흘리게 되면 이 보시는 것처럼 이건 단일 향에 대한 패턴인데 이렇게 패턴의 시그널을 매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스를 시각할 수 있는 이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향에 대해서 농도를 다르게 로우 컨센트레이션의 향, 미디움 컨센트레이션, 하이 컨센트레이션 농도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도 구별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게 된 거고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가 패턴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패턴이 센서마다 향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과연 구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세우게 된 거죠. 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간 부분은 이제 향들을 섞습니다. 이제 단일향으로만 한 게 아니라 향을 좀 믹스처를 해 가지고 믹스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한 2개 정도를 섞어서 과연 이거를 패턴화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모든 컨비네이션에서 결과를 다 얻지는 못했지만 특정 컨비네이션에서는 패턴화를 우리가 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 패턴화를 통해서 이 믹스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 이게 근데 되게 어려운 게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선형적으로 사람들이 참 그 냄새를 구별하면 참 좋은데 이게 선형적이지 않아요. 선형적이라는 건 뭐냐면 A향에 대한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오고 B향에 대한 시그널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걸 합치면 더해져야 되는데 그게 합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시그널로 나옵니다. 사람도 진짜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이 믹스처에 대한 시그널이 단일향과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 동일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을 하나하나를 다 얻어야 되는 게 이 지금 후각을 모사하는 거에 있어서의 큰 걸림돌이지 않을까. 너무 데이터베이스화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 얻는 게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를 보면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 학생분들과 연구자들이 엄청 고생해서 얻은 다 결과들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얻어낸 결과들이거든요. 예. 비록 그 쉽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신호를 얻기 위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많은 고생들을 하면서 얻어내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믹스처까지 했으니 여기서 좀 더 도전적인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과연 와인을 한번 구별해 보자. 왜냐면 우리가 이 센서를 만들 때 특정 어떤 향에 대해서 타겟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일단 뭐 다르게 여러 센서의 어레이를 만들고 나면 '패턴이 만들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접근이라서 이런 어레이 뭐 7 곱하기 3 이니까 21 개의 센서죠. 21 개의 센서를 가지고 와인을 이제 한번 센싱을 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다 붉은색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이 타임 이게 스케일이 좀 달라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는 결과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10개 종류의 와인 뭐 레드 5개, 화이트 5 개를 선별을 해서
저희가 요 센서를 통해 가지고 패턴을 얻고 과연 구별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로 이제 돌렸을 때 92.5%, 뭐 100%가 아니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와인을 요기 특정한 와인이죠. 모든 와인은 사실 안 해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선택한 요 10개의 와인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구별을 하더라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싱글 모레큘 같은 싱글 오더 단위량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되게 95.2%의 정확도, 믹스처도 어느 정도의 높은 정확도를 얻는 이런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사실 센서의 개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별할 수 있는 향들도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조합의 믹스처에 대한 조합들에 대한 개수도 이제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접근은 상용화된 센서를 다 모듈화해서 이게 합치는 게 아니라 이런 직접화할 수 있는 공정을 통해서 센서 개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후각 모사 쪽으로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런 접근을 통해서 어떤 쪽에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퍼스펙티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냐면 이 센톤이라고 하는 회사, 여기서 이제 대표님이 세미나도 해주셨는데 조금 조향을 한 회사죠. 향을 이렇게 조합해서 어떤 향기로운 향을 만들어내는데 이 조향을 하게 됐을 때 기본 기전은 단위량에 대한 냄새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향사가 조향을 하는 거죠. 농도를 섞고 바꾸고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인공 조향사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도전적인 접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향이라는 건 되게 어려운 게 앞에서 저희가 보여드린 거에서 빠져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결국 뇌와 작용하는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조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향기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뭐 포시즌스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되게 좋은 그 호텔에서 나는 아이덴티티한 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향들을 이제 대표 향들을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은 이미지일 수도 있고 텍스트일 수도 있고 색깔일 수도 있고 온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향사의 느낌으로 향이 블렌딩 되는데 이런 거를 과연 우리가 인공적으로 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이 이 과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해요. 뭐냐면 이런 생물학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더 연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일부분에 대한 메커니즘과 결과를 보고 따라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뇌에 대한 작용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인지학적인 분석과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향과의 어떤 그 콜릴레이션 이런 것도 잘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 생물학적인 후각 쪽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 하드웨어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 부분은 뇌와 관련돼 있지만 요거는 뇌와 관련 없는 진짜 반응하는 정도의 시그널이니까 리셉터에 반응하는 시그널을 잘 얻어내고 그 다음 리셉터에서의 시그널을 벌브나 뇌까지 신호 처리를 해서 넘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메모리나 이모션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의 부분들을 잘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따라가서 얘네들을 합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향을 느끼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랑 관련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사람의 고차원적인 부분이랑 시그널과 연결을 지은 다음에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는 결국은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솔루션을 찾고 있냐 뭐 텍스트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요즘 LLM 같은 챗 GPT 같은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넣으면 향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 이런 향을 만들고 싶다 넣으면 이 센톤에 해당하는 어떤 향기 라이브러리가 추천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센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면 향기가 너무 무궁무진해서 우리가 이 향기에 대한 범위를 좁혀놓지 않으면 이 연구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너무 많잖아요, 향기가. 된장도 집집마다 만드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냄새들도 조금씩 다른데
그게 너무 이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향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는 이 센톤의 이 향기 라이브러리라는 그 범위 안에서 이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조금씩 결과들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적용할 수 있다. 인공 조향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후각을 레코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보여지는 부분을 찍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후각을 찍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노화가 되면은 맛이나 향을 잘 못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 레코딩을 통해 가지고 극복을 좀 해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후각에 대한 어떤 이 캐파빌리티를 좀 유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뭐 주고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누구는 향을 뭐 소믈리에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은 잘 맡잖아요. 뭔가 이게 평가를 막 하고 신의 물방울 만화책을 보면은 뭔가 막 꽃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막 느낀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와인 먹어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느낌이 잘 안 나는데, 과연 그 사람은 이런 와인을 내가 느끼는 정도만큼 잘 느낄 수 있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타 환경이나 아니면 동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이런 후각의 능력들을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 화장품이나 향기를 살 때 맡아보지 못하고 사잖아요.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의 후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향기 라이브러리나 이런 레코딩이 되어 있으면, 아, 이게 어떤 느낌을 내가 느낄 수 있겠는지를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향기 회사의 액추에이터, 향기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향을 직접 맡아볼 수 있는 거예요, 원격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좀 불가능하지만. 왜냐면 센서들도 지금 부족하고 향기 라이브러리도 우리가 얻으려면 너무 많은 향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확장력이 크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시큐리티나 세이프티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즘 뭐 로봇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드론도 그렇고. 이 로봇 개라고 하는데, 사실 강아지에 대한 컨셉은 냄새를 잘 맡고 탐지를 잘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쪽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로봇 견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 휴머노이드 같은 것도 필요한 이유가 사람의 인력도 대체하고, 그다음에 사람과 같이 살면서 뭔가 사람이 못하는 기능들을 대신해 주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로봇 청소기가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임팩트는 공간적인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장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방에서 어떤 냄새, 거실에서의 어떤 냄새, 특정 부분에서 어떤 가스가 노출됐다거나 아니면 특정 방에 있어서 이상한 냄새들이 난다면은 그거는 빨리빨리 조치를 또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간의 국부적인 짧은 시간에 뭔가 우리가 센싱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제 필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런 애완견이나 로봇 쪽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이런 마약견 같은 일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 같은 부분들도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집에 이제 이런 애완견을 키우게 되면 이게 냄새가 이게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내가 먹어봐야 알 수 있잖아요, 향을 맡아보거나. 그걸 대신 맡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식품의 어떤 신선도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디텍팅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공기가 워낙 또 안 좋으니까 밖에서 어떤 공기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밖에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 집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런 자기 맞춤식 환경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이런 센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겠고, 그다음 질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센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실 이런 헬스케어 쪽으로도 많이 센서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정확도나 이 부분은 이제 다이그노스트 진단을 해야 되니까 좀 정확도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센서보다는 여러 센서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센싱을 하면 좀 더 좋은 퍼포먼스의 이런 향기, 후각, 모사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 상상의 나래를 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제 나름도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일단 고차원적인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식이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기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과연 이게 어떻게 향과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올팩토리 리셉터와 되게 유사하게 구조를 만드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게 과연 그게 정답일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유사하게 사람의 이런 리셉터를 따라서 센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오더런트 모레큘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이제 향을 구별할 수 있는 후각 모사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잘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과연 맡을 수 있냐? 그리고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우리가 향을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느냐? 이게 어려운 거죠. 워낙 사람의 코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센싱 엔바이러먼트가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어 습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섞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달라질 수 있어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결국 이게 지금 보면 스탠다드가 없어서 그래요. 색깔의 그런 컬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이 후각에 대한 부분은 표준화된 게 거의 없거든요. 향을 어떻게 표준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거에 맞춘 어떤 환경과 조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같이 돼야 좀 더 후각 모사에 좀 더 맞는 센서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나 좀 미미킹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봤고요. 계속 기술력이 발달되고 옛날에 건드리기 힘들었던 부분들도 조금씩 건드려져 가고 있죠. 그게 이제 뭐 바둑도 그렇고 LLM 같은 부분 전 챗GPT나 이런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결국 그런 기술들의 발전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로 디벨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저희는 그래서 후각 모사 센서를 이 센터와 후각융합연구센터와 그리고 여러 과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앞으로 더 좀 후각의 진짜 후각의 모사가 되는 느낌의 센서와 이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예,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